네. 자, 그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만 좀 합축을 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엔 사연이 너무 길어서 제 일부 내용만 좀 함축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50대 중반 부부시고 결혼한 지 21년 차예요. 예, 고3 아들이 있고요. 지금 자사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천으로 지금 주말 부부를 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고, 주말 부부를 하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드님이 이제 1,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등하기로 시켜주셨나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말 부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천에, 엄마는 아들하고 같이 서울에. 예, 그리고 주말 부부한 지 몇 개월 됐고, 네. 지금 외도를 안 지는 지금 약 일주일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이 조금 넘은 상황이고,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외도를 한 지 6일째 되셨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상간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아내분이 좀 아시는 분이랍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분의 이제 고향 동생이고, 아,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첫사랑이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남편과 연락하는 거 보고 난리를 쳐서 뭐 안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저기 이분이 이혼녀예요. 네. 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고 노래방을 경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을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아주 확실치 않고, 네. 남편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약 1년 정도 만남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남편은 이제 아니라고 저 떼고 있는 거고, 뭐 잠자리까지는 안 갔다. 그냥 뭐 첫사랑인데 만나서 이제 몇 번 술 한잔 했다. 상간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남편분이 지금 계시는 곳이 원래 살던 곳은 이제 구로에 살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천으로 이사를 가셨고, 네. 이제 상간녀는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대요. 구로에서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 거죠. 그 아내분이 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편분 성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예, 뭐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 예, 그럼 뭐 괜찮은 성실한 남편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네. 아들을 이제 학교를 등교를 1, 2학년 때 계속 시켜줬다.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네. 좋은 아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작년 7월에 이제 이천으로 발령이 나오면서 이제 주말 부부가 시작이 됐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욕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마 그때부터 좀 먼 거리에 대한 부담감, 또 이제 외도 이런 게 좀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의심해 볼 만한 게 이제 잠자리 문제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내분 주장은 그래요. 잠자리가 그전에는 이제 총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그 남편분과 잠자리에서 만족을 충분히 하셨나 봐요. 네. 잠자리 한 번 할 때는 이제 뭐 대여섯 번씩 오르가즘을 느낄 만큼, 이제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만큼 예. 굉장히 잠자리도 왕성했고 활발했고, 네. 이 아내분도 이제 잠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신 아내분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 아내분 성격을 보겠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본인께서 현모양처형이고 좀 조용조용하시답니다. 본인이 이제 현모양처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본인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용조용하시고. 자, 이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세요. 예. 예. 왜냐면 이제 아들 집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이제 아들 아침밥을 해줘야 되고, 네. 계속 등하교하느라,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말 부부가 시작된 이유와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아들 수능 시험 잘 보러 수능 불공 들이러 또 절에 가시고. 아.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고3 올라가고 이제 학업에 매진하느라 어머니가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서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이제 의심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분도 충분히 그 주신 사연을 보니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아내분이 이제 외도를 알게 되고 한 대처 양식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외도를 알게 되고 남편분을 뒤지게 잡으셨나 봐요. 그럴 네. 수밖에 네, 없죠. 그쵸. 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요? 네. 어떤 당연히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막 울고불고 뭐 그냥 화만 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상간녀한테 쫓아가십니다. 오. 자, 저 외도를 한 지 8일째, 지금 오늘 날짜로 8일째인데 알자마자 바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튿날 바로 간 거예요. 상간녀를 쫓아가가지고 노래방 앞에 사진도 찍고 상간녀한테 따지고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남편한테 시켜가지고 야 상간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 그래라. 예. 맞다 시켜요.
예. 상관한테 직접 전화와서 상관이 울면서 아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의정부에서 노래방 경이 안 좋아서 지방으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또 아내분한테 사과도 하고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내분도 이게 단도리를 잘하신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분이 처신을 굉장히 잘하신 거다. 그렇구나.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분이 처신을 굉장히 잘하시고 예. 외도를 발견하자마자 이제 상황 정리를 굉장히 잘하신 거다. 이게 또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딱 알자마자 바로 탁 뛰어서 한 방에 탁 잘라야 돼요. 예. 그렇구나. 그렇지 않고 시간이 찌찌매찌 그래가지고 막 길어지고 막 안 지고 1년 되고 막 이런 경우에 아내분도 전의를 좀 상실해. 안 좋아. 예, 아내분도 전의를 상실해서 전투 의지를 상실해서 약간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막 아휴 좀 안 들어오나 또 나서긴 귀찮고 또 해결하는 것도 에너지 쏟는 일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이러느냐고. 그것도 내 에너지 쏟는 네. 일이잖아. 또 이분 같은 경우에 또 아들 집에서 또 아들 또 수능 때문에 또 에너지 쏟을 일이 또 있는데 맞아. 이래저래 힘든 불멍들이 말이야. 일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목을 탁 쳐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네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흐르면요 아내분이 전의도 상실하고요 남편분도 이렇게 좀 정리할 마음이 좀 상실이 돼요 또. 아내분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또 몰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긴단 말이야. 예. 아내가 개입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아들이 예를 들어 몰래 담배를 펴. 예. 엄마가 그거 봤어. 예. 그럼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팍 혼내가지고 막 너희 새끼 아직 학생인데 담배를 펴! 딱 혼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너 야, 담배 피우면 안 되지 하고 잔소리하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뒤에 불러서 또 손을 또 핀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탁 하고 모가지를 톡 꺾어놔야 돼. 그러니까 네네. 아내분이 이걸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박수 받으실 만하다. 네. 예,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네. 생각되고. 예. 자, 그럼 이제 남편분의 이제 대처 방식이 또 중요하죠. 네. 아내분이 이렇게 대처를 잘 하셨는데 네. 남편분이 외도를 알자마자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아내분한테. 네. 예, 아내분한테 이거 잘못했어 싹싹 빌어요. 네네. 그리고 나 절대 이혼만은 안 해라고 막 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아내가 시키니까 상간이한테 또 시켜가지고 야, 너 우리 부인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라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이제 남편분은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은 게 절대 없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예. 그리고 아내분한테도 난 이혼할 마음 전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을 사랑하는 건 맞는 거다. 다행이네요. 예, 하지만 이제 아내분이 예측하신 것처럼 이제 아들의 학업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게 되고 이제 아내분은 서울에서 남편분은 이천에서 네. 이게 주말 부부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딱 소원해졌을 때 네.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내분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내가 단단히 혼내주고 살아보려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네. 남편분을 단단히 혼내주고 살아보려 하신대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아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분은 제가 선생님 영상을 보니 통제형 관계 중독자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시래요. 네, 아니시고 네. 이런 분은 통제형이라고 해도 복종에도 가깝고요. 오. 원래 네. 복종형인 사람들이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통제해요. 아. 통제형인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복종을 해요. 오. 그래 통제와 복종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관계 중독의 심리예요. 그래 통제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복종하게 되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팍 쥐어줘요. 예, 그게 이제 관계 중독의 심리고 네. 이게 프로이트가 얘기한 그 도착증. 도착증은 프로이트에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네. 성도착증은 가학증과 피학증 있잖아요. 네. 가학은 때리는 사람, 피학증은 맞는 사람. 네네. 그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예, 건데 예, 예. 가학증이 있는 사람은 피학증이 있습니다. 피학증이 있는 사람은 가학증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피학을 당하려고 약한 사람한테 가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랑 같은 심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하나다가 아니라 네. 원래 관계 중독이 그래요. 패턴이 바뀌어요. 상대에 따라서. 예. 근데 남편분이 통제형이다? 밖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내분과의 관계에서는 복종의 관계가 높다. 만약에 통제형이라고 그러면 네. 너 바람났지라고 아내분이 탁 그러면 너 나가! 귀샤대기를 날린다. 내가 바람 피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리고 막 남분꾸처럼 난잡하게 말리고 아내분한테 절대 빌지 않죠. 통제형 관계 중독이라면.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내 네. 밖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아내한테 복종형이다. 자, 그럼 아내분은 어떤 형이냐? 네. 여기서 아내분이 좀 더 통제형에 조금 더 가깝다. 오히려. 오. 왜 그러냐면 단단히 혼내주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일처리가 팍팍팍팍팍 돌아가요. 네. 그죠? 네. 그런 경우에 통제형에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빨리 잘하세요.
왜냐면 내 뜻대로 이게 안 움직이면 답답하시거든 이분들은. 남이 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거든. 근데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캐릭터입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다가 네. 이 아내분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세요. 네. 본인께서 현모양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막 불공도들 일어다니시고 아들 아침밥 해줘야 된다고 저기 또 가시고 막 이래요. 현모양처 맞으신 거죠? 네, 현모양처 맞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네.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엄마, 남편은 아들. 예. 네, 통제형, 복종형. 예. 그래서 아내분이 엄마 같은 노릇을 잘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남편은 아내분한테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내분한테 충분히 풀고 계셨을 거예요. 보상을 받고 계셨을 거고. 예. 근데 아드님의 이제 학업 때문에 아들이 바뀐 거지. 시어머니 아들에서 내 아들로. 시어머니 아들에서 내 아들로 바뀐 거죠. 예. 남편분은 빈자리를 다시 첫사랑한테 채웠을 것이다. 예. 이거 좀 저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바람핀 네. 남편을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화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좀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 욕먹을지언정. 네. 아니, 근데 지금 아내분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내분이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아, 내가 아들한테 신경 쓰느라 남편한테 소원했던 건 사실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 아내분도 충분히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다. 그 얘기는 뭐가 전제가 됐다? 사랑하는 마음.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아내분은 엄마, 남편은 아들 이랬잖아요. 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딴 여자 만난 사람도 이렇게 정리를 딱 나서서 본인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예, 정리를 딱 나서서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쳤다 그러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아내분들만 상담하고 얼마나 좋아. 그럼 상처받은 마음만 딱 해결해 드리면 되잖아. 예. 제가 봐도 좀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아시는 분 같고. 그 남편의 보호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 분이다. 예. 자,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사연이 너무 길어서 요약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연을 왜 이렇게 주저주저 구구절절 보내셨을까? 이분들의 심리는 뭘까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나 이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라는 것도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네네, 맞아요. 이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네. 근데 그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남편의 엄마 역할에만 충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더 했으면 좋았을까요, 이분은? 딸. 남편의 딸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거는 잘하시는 분인데 예. 받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엄마 역할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엄마 역할만 무지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좋은 엄마, 누가 봐도 좋은 아내. 네네. 그리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나서서 착착착착 해결하는 거 참 좋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받을 줄 몰라. 근데 남편분을 스스로 통제형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또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볼 때 남편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럴 때는 아내분이 많이 받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을 줄 아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분들 상담 오시면 제가 진단 내리기를 어떻게 내려드리냐면 아내분한테 의존 거부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애착 거부. 애착이라고까지는 없어요. 이분이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죠. 그건 그러니까 애착은 하는 거야. 애착은 아니에요. 근데 애착이라는 게 주는 것도 잘 돼야 되고 받는 것도 잘 돼야 되잖아. 근데 받는 거를 잘하려면 의존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네네. 예. 난 당신이 필요해 내 빈자를 당신이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걸 잘해야 돼. 예.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존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딱 부부라는 역할을 빠져서 엄마의 역할로 딱 들어갔을 때 남편분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역할을 바꾸면은 내가 이 빈자를 내가 채워주게 되겠구나라고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뻥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생각이 왜 안 들었냐면 남편분 머릿속에는 아내분은 원래 너무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없어도 내가 저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아도 내 안에는 너무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올 만큼 너무 예. 단단하고 훌륭하고 예. 뭐 심사임당 같고 막 이런.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 내가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남편분도 네. 나도 아내한테 주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못 하신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자, 일단 아내분이 보낸 질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이 주말 부부입니다. 서울에서 이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집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아내분이 불안감을 좀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예, 상간녀가 직접 전에 사과 전화도 했고 지금 남편분 캐릭터를 볼 때 죽어도 이혼 안 한다 그러고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외도 문제 정리가 됐다. 아. 예, 네. 그리고 엄마 같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럼. 엄마처럼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를 버릴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예, 네. 예, 엄마처럼 헌신적인 여자를 네. 버릴 남자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 아버님이 이제 아드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네. 야, 네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니? 말고 물어봐. 야, 그리고 아빠가 술 먹다 실수 한 번 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하다 좀 전해줘. 아빠 반성하고 있어. 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 네. 그런 거가 과연 또 미쳤다고 그 여자한테 찾아갈까? 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아들한테까지 말했는데. 예, 그럼요. 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이건 정말 사죄를 하고 있는 마음이고 예. 이런 경우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은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아내분의 마음은 마치 그런 거예요. 네. 내 아들이 사고를 또 쳤어. 네. 나 없는 동안에 사고를 쳤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잠깐 떨어져서 이 새끼 또 사고 치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맞아. 걱정이거든. 그러죠. 걱정되죠. 네. 이럴 때는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분을 필요로 하세요. 뭐 이렇게 여보 좀 도와줘 이런 그렇죠. 거를 좀 자주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보 와서 나 좀 안아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 그러면서 받음에 기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머 여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뭘 느끼냐면요. 네. 아, 내가 이 여자가 필요로 하는 남자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예. 예. 아, 우리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남편이구나. 이 여자가 필요로 하는 남자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예. 네. 그럴 때 아내분이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 남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김성현 볼펜 좀 빌려줘봐요. 예. 네, 좀. 네. 고마워요. 하고 그냥 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네. 김성현 볼펜 빌려줘서 너무 고마워. 네. 이거 어떻게 이런 볼펜 갖고 왔어? 이야. 하면 왠지 인정받는 느낌 들지 않아? 인정받는 느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죠. 네. 네, 이런 게 볼펜 하나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부부끼리는. 부부끼리는 어떻게 했어? 거의 사랑을 느끼는군요. 네. 예. 그래서 빨리 지금 이제 뭐 상황이라서 지금 아내분이 주말부를 정리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아들 아들 어쨌든. 예. 가능하다면 남편이 이제 아들이 가까이 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일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내분이 남편분을 많이 찾으세요. 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전화를 좀 자주 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고 싶다, 안아달라, 만져달라, 나한테 나 자장가 불러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좀 애 같은 얘기. 마치 본인이 7살 어린아이가 됐다 생각하시고 예, 남편분으로부터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보통 이제 부모님이랑 좀 오래 떨어져 있다거나 예, 부모님이랑 이제 또 형제가 너무 많아서 의지 자체를 할 수 없다거나 형제가 너무 많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 6남매 중에 뭐 넷째야. 네. 그러면 너무 많은 뭐 장남, 장녀 하면서 막 부모님 신경 쓴 자식들도 많은데 나도 뭐 어떻게 해 거기다 손을 벌려. 네, 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나 기대하는 거나 포기할래. 나 혼자 독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큰 에너지였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위기가 겪어오면서 나한테 리스크가 있다는 걸 빨리 좀 받아들이시고 아 나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구나. 네. 예,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야 남편 입장에서도 아 내가 저 안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느끼면서 예, 좀 재밌게 살아가겠죠. 네. 예.
여보 도와줘, 여보 보고 싶어, 여보 사랑해, 여보 나 좀 안아줘, 그렇죠, 그렇죠. 여보 네. 자장가 불러줘, 그렇죠, 그렇죠.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위로 좀 해주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 예. 사랑 어떻게 받아요? 그럼 달라고 하면 돼요. 예. 저기 볼펜 어떻게 받을까? 어, 볼펜 줘보세요. 예. 아니 됐어요. 이런 못 받는 거야. 근데 볼펜 안 주더라도 김선생 볼펜 좀 줄래요? 예, 뭐. 예, 고마워요. 이러면 이제 볼펜 받는 거예요. 네, 요구해라. 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보 안아줘? 그래가지고 또 안아주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고마워. 이거를 잘하셔야 돼요. 의지하고 받아내고 기뻐하라. 네. 의지하고 받아내고 기뻐하라. 한 번 더. 의지하고 받아내고 기뻐하라. 이거를 잘하셔야 남편도 옆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되잖아. 남편으로서의 역할. 예. 그래서 아내분이 아마 독립적으로 살아온 나날이 길었을 겁니다. 아마 성장 과정에서 집을 떨어져 살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 자기가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어머니의 부재 또는 아버지의 부재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신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남편을 너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은 필요로 하는 다른 여자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남편분도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그렇죠. 예. 예. 아내분이 사랑을 남편한테 주고 싶었던 것처럼, 남편한테 주고 싶었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분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요. 네.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네. 의지하고 받아내고 기뻐하라. 네. 그 남편분의 사랑을 아내분께서 다 받으세요. 네. 예. 다른 여자한테 뺏기지 마시고. 네. 예.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서울 이천 가깝잖아요. 네. 네, 서울 이천 가깝고 뭐 서울 부산이 아니잖아. 네. 그리고 남편분의 태도를 봐서 절대 속여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말 부부란 조금 괜찮다.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이런 예. 케이스에서. 예. 사연 보내주신 분 행복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